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그동안 이제 여러,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런 고분자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중간에 어떤 걸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질문이 총 9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중합 초반에 모노모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중합 진행 상황을 중간에 알 수 있을까? 분자량의 예측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어. 이걸 각각 지금 앞에 9개 이그샘플이 있는데 이그샘플을 놓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먼저 그치?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여기 있어. 중합 초반의 모노모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이 얘기는 그야말로 군대식하고 민간인식으로 줄을 쓸 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군대식으로 줄을 쓰면은 끝까지 모노모가 남아있어. 근데 민간인식으로 줄을 쓸 때는 초반전에 이미 옆 사람하고 다 손을 잡기 때문에 초반전에 이미 모노모가 다이머가 되고 다이머가 트라이머가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야. 즉 모노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중합 초반에 모노모가 거의 모노모 상태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스텝만 들여다보면 돼. 즉 민간인식으로 쓸 때는 거의 초반전에 다 모노모는 없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지? 올리고모도 생기고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번 같은 반응에선 물이 발생하니까 물을 제거해줘야 제거 반응을, 역반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중합 시작할 때보다 온도를 조금씩 높여서 물 증발하기를 용이하게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게 만약에 군대식으로 줄을 서는 체인 리액션이면 중간에 자꾸 온도를 높이면 안 돼. 모노모가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자, 중합 진행 상황을 중간에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합성되는 과정은 중합이 일어나면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솔벤트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또는 점도가 올라가는 걸 정량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지? 자, 중합 진행 상황을 중간에 알 수 있는가? 각각의 반응을 한 번만 보자고. 1번 반응은 어떻게 하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 온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하면 물이 빠져나오는 걸 측정을 하면 알 수 있어. 물론 점도도 높아질 거야. 그지? 2번 반응은 그냥 점도가 높아지는 것밖에 몰라. 뭐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니까. 3번 반응은 마찬가지야. 물이 빠져나오는 정도를 측정을 해주게 되면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4번이나 5번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없어. 더구나 4번이나 5번 반응은 솔벤트를 사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는 것조차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 6번 반응은 아까 1번이나 3번과 마찬가지로 스텝이야. 그지? 초반에 모노모는 없어져. 그러니까 점도가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빠져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 중간에 반응이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뭐 중간에 NCO 양을 측정한다든지 어떤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않는 한 중간에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12번이 아니고 7번 반응은 만약에 HCl을 뽑아낼 수 있다면 중간에 반응이 진행된 상황을 알 수 있어. 그지? 즉 어디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디션이냐 컨덴세이션이냐에 따라서 중간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 물론 점도가 높아지는 건 다 마찬가지야. 단지 이제 솔벤트를 사용하고 그러면 점도가 높아지는 걸 판단하기 힘들 거고, 지금 기준은 점도가 높아지는 걸 제외한 얘기를 하고 있어. 8번 반응은 CO2 빠져나오는 기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중간 반응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어떻게? CO2가 중합이 되면 CO2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건 역반응도 없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야. 9번 반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CO2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걸 알 수 있다면 중합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 3번은 2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야. 그지? 2번은 중합이 진행되냐 안 진행되냐를 보는 거고, 3번은 분자량까지 우리가 중간에 계산해 줄 수 있냐 이 얘기야. 그지? 생성되는 지금 고분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중합이 진행되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분자량을, 그러니까 고분자를 다 만든 다음에 퓨리파이에서 얻어가지고 뭐 GPC를 찍어가지고 안다가 아니라 중합하는 도중에 우리가 중합이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냐 보는 게 2번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 진행되는 걸 알았으면 그 시점에서의 분자량 예측해 줄 수가 있냐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주 간단해. 어떻게? 뭘 알면 분자량 예측이 가능해?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 한참 넘어갔는데 이거야. 스텝 리액션에서 P 값만 알면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구할 수 있고,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알면 당연히 이 M 값은 리피팅 유닛의 분자량이니까, 그지? 중합도가 10이면 리피팅 유닛의 분자량이 100이면 100 곱하기 10 해주면 되는 거야. MN을 알 수 있어. MW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 그치? 당연히 PDI도 알 수 있어. 무슨 얘기? 중합이 가는 도중에 P 값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스텝 리액션에서는 P 값만 알면 MNMW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P 값은 어떻게 구해줘? P 값은 이거야. N몰하고 N몰이 반응하면 H2O는 EnH2O가 발생하면 100% 반응이 진행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1몰 사용하고 얘를 1몰 사용하면 얘가 물이 2몰이 나오면 반응이 완전히 종결된 거라고. P 값이 1이야. 100%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100%는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1몰하고 1몰이 반응했는데 얘가 1.9몰이 생겼다. H2O 양, 빠져나오는 H2O의 양을 측정하면, 그지? 그러면 P 값은 얼마야? 95%라는 얘기야. 1.9의 반이니까. 그지? 그러면 MN도 알 수 있고 MW도 알 수 있어. 리피팅 유닛 곱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예측이 가능한 건 1번은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예측이 가능해. 3번도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얘를 1몰 갖고 있으면 얘가 1몰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예측이 가능해. 4번, 5번은 몰라. 아니, 4번, 5번은 몰라. 6번은 몰라. 빠져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몰라. 7번은 HCl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가능해. 사실 HCl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그지? 이거 역시 CO2의 양을 측정하면 알 수 있어. 그지? 9번 역시 마찬가지야. 사실 8번, 9번 반응은 내가 박사 과정 할 때 굉장히 많이 반응했던 반응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O2 양을 사실은 뭐 부피로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중합을 옆에다 풍선,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으로 해. 시스템을 다 클로즈 시스템으로 하고 옆에 풍선을 달어. 그러면 실제 반응이 가면 풍선이 점점 커져. 됐어?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아, 반응이 다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멈췄어. 됐어? 근데 정확히 뭐 CO2에 생기는 몰수를 부피에서부터 측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정확히 P 값을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무슨 얘기? 일단 예측이 가능한 거는 MNMW까지 예측이 가능한 건 스텝 리액션이어야 되고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면서 컨덴세이션 돼서 나오는 놈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다면 반응 중간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1번 반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물을 뽑아내면서 중합을 해. 그래서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해준다고. 됐지? 그러면 지금 1, 2, 3번이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 4번하고 5번 문제를 4번하고 5번은 그지? 4번하고 5번은 비슷한 문제야. 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아까 몇 번 얘기했지만 라디칼의 경우는 터미네이션이 쉽게 일어나는데 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에서는 터미네이션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솔벤트하고 반응한다든지 불순물하고 반응한다든지 해서 터미네이션이 일어나. 그지? 지금 여기서 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어딨어? 그치? 2번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아이오닉은 8번, 9번이 아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이야. 그치? 2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프로락탐 사용해서 가는 반응은 워낙,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2번 반응은 불순물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이 일어나. 근데 8번 반응하고 9번 반응 같은 경우 역시 솔벤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야? 지금 2번, 8번, 9번 반응에서 불순물도 없고 그 다음에 뭐야? 임퓨어리티도 없고 솔벤트하고도 반응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반응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지? 그걸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대표적으로 가는 게 지금 마지막 9번 반응이야. 이거는 지금 두 종류의 모노머가 있잖아. 이 두 종류의 모노머를 동시에 집어넣고 중합을 하면은 랜덤 코폴리머가 만들어져. 근데 첫 번째 모노머만 갖고 중합을 해. 됐어? 첫 번째 모노머만 갖고 중합.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모노머만 갖고 중합을 해. 그리고 중합이 끝나는 걸 확인해.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풍선을 달아놓고 또는 CO2 양을 측정해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0% 간 거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안 되면 실제 내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은 풍선을 달아놓고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두 번째 모노머를 넣어주는 거야. 그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반응에서 반응이 종결되더라도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리빙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노머를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또 중합이 가. 그러니까 어떤 게 만들어져? 얘가 블락코폴리머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 딱 그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니시에이터를 1몰 넣고 첫 번째 모노머를 10몰 넣고
중합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모노머를 20몰 집어넣으면은 딱 중합도가 10짜리, 중합도가 20짜리의 블락 코폴리머가 얻어져. 이니시에이션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이디얼하게 그려주는 거야. 그지? 기준이 10명 있고 모노머가 100명 있으면 기준 하나당 10명씩 줄 쓸 거 아니야. 근데 끝이 살아있으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남자였는데 두 번째는 여자를 뭐 200명 집어넣으면 줄은 10줄이었으니까 이번엔 여자 20명이 가서 붙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합이 궁극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 남자 10명, 여자 20명이 붙어있는 블락 코폴리머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걸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요거 한꺼번에, 한꺼번에 또 다음 문장을 하자. 그지? 좀 크긴 한데, 두 종류 이상의 모노머를 사용할 경우 두 개의 몰비가 서로 다르면, 그지? 예를 들어서 1번 중합 같은 경우, 이건 모노머가 두 개라고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노머가 두 개 들어가니까, 얘가 몰비가 다르면 어떻게 돼? 민간인식으로 줄을 쓸 땐 두 개가 몰비가 다르면 올리고모에서 멈춰. 그지? 남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조금 많으면 그런 식으로 멈춘다는 얘기. 이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 그지? 2번은 뭐 한 종류니까 이건 상관없고 두 개가 있는 건 5번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 몰비가 다르면 그냥 다른 몰비의 프로덕트가 얻어지는 거야. 그지? 6번 몰비가 다르면 요건 1번하고 똑같아. 스텝 리액션이니까 얘는 몰비가 다르면 올리고모에서 멈춰. 스텝 리액션은 그래. 7번도 마찬가지로 멈춰. 그지? 올리고모에서. 마지막 거는 얘를 지금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간다고 그러면 몰비가 서로 다른 블락이 만들어지는 거야. 리빙이 아니고 처음부터 두 개를 다 넣고 가는 거면 뭐 랜덤 코폴리머가 만들어지겠지. 몰비가 다른. 그 다음에 반응물 5번하고 9번이야. 랜덤이냐 얼터너이팅이냐 블락이냐. 그지? 5번은 뭐야? 얼핏 봐선 우리 몰라. 얘하고 얘의 라디칼의 반응성에 따라서 랜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블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얼터네이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 지금 이것만 딱 보고 우리는 몰라. 여기서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R1, 2 뭐 이런 값들을 줘야지 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라디칼 코폴리머라이제이션에선 두 개의 리액티비티 레이쇼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다르다는 얘기야. 9번 반응물은 어땠어?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두 개 동시에 놓고 중합시키면 랜덤이 만들어지는 거고, 리빙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하나 먼저 만들고 두 번째 모노머를 집어넣으면 블락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코오디네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 라는 건 지글러 나타. 그치? 대표적인 건 몇 번 반응이야? 여기 4번 반응이야. 그치? 입체 규칙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코오디네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일단 기준이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폴리머라이제이션이야? 무조건 일단은 체인이어야 돼. 그지? 무조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중합이 일어나는 곳이 기준에서만 일어나야지 얘가 머리가 크든지 뭐 해서 입체적으로 조절을 어떤 컨트롤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지글러 나타가 코오디네이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이런
프로필렌 특히 노벨 화학상 받은 게 결국 이건으로 받은 거야.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특별한 기준을 사용해서 머리가 푹 튀어나왔거나 뭐 이런 기준을 사용해서 중합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체인 리액션 폴리머라이제이션이어야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를 내가 마지막에 지금 요 페이지야. 요 이그샘플 갖고 얘기하는 게, 이 정도면은 온갖 합성 고분자 다양한 형태가 모두 망라돼 있다고 봐도 돼. 사실은 1번부터 5번만 갖고 설명하는 얘들이 많어. 뭐 체인은 어디션이고 스텝은 컨덴세이션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6번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스텝하고 체인,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 어디션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서 스텝하고 체인의 차이점이 어떤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난고,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이 시험 범위를 이 과목은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강의한 내용 안에서 일단 시험을 보는 걸로 일단 할 거야. 이것보다 약간 응용해야 되는 건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범위를 대강 요선으로 잡고 하자고. 너무 실험 과목의 실험이 부족한 대신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양해하고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내 나름대로는 사실은 지금 요 페이지 갖고 요 페이지하고 요 다음 페이지 그 질문하고 하는 거는 내 나름대로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생각해. 특히 8번이나 9번 같은 반응을 나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 이하의 반응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고분자 합성에 대해서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대강 정리가 됐어. 일단 내가 얘기한 부분은 결국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체인이냐 스텝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얘기들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강의는 요 오른쪽에 있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고분자 합성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내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당연히 그냥 대학교 학부과정, 뭐 기껏해야 석사과정 정도에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기초를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동영상으로 지금 2개 정도 되는 실제 이그샘플들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은 내 나름대로는 고분자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합성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뭐 돌이켜서 보면은 꽤 동영상 내용이 긴 내용들도 많이 있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만드는 동영상이 이렇게 하나가 50분짜리 이런 경우는 없어. 한 30분 되면 지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고분자 합성하고 관련해서는 긴 동영상들도 좀 있어. 그래서 제법 내용이 길어지고 뭐 늘 그렇듯이 헛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헛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내 나름대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